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청원구 후보자 방송연설회 사회를 맡은 이영락입니다. 이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설하실 후보는 기호 7번 민중당 이명주 후보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허원 후보입니다. 후보자 연설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했으며 각 후보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기호 7번 민중당 이명주 후보 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거 국민들이 이정희당이라고 불렀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서왔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이은 민중당 청주 청원구 후보 기호 7번 이명주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없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됐는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들, 서민들 생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민중당 이명주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처음부터 주장하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민중당 이명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시군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5년 메르스, 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문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공의료 체계로 막아내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국가적 대비책 만들겠습니다. 저 이명주는 청주에서 30년간 사회운동, 진보정당 운동을 하였습니다. 20, 30대에는 학생운동과 청주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청년운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5년째 매년 12월에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몰래산타를 제일 먼저 기획하고 한 사람입니다. 30, 40대에는 자주, 민주, 평화,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진보정당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인권활동, 비정규직 노동 관련 투쟁,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사무처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2,500만 노동자들의 제1노총인 민주노총의 지지후보로 300만 농민들의 대표조직인 전국농민회의 지지후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 최대의 문제가 불공정, 불평등, 대물림 특권 문제입니다. 불공정, 불평등으로 점철된 부의 양극화 사회구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7번 민중당 이명주로 이뤄주십시오. 저는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고 지난 30년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3년간 무엇이 크게 바뀌었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사건이 해결이 돼가고 있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자주정치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석방이 되었나요? 시행령 하나면 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왜 3년 동안 안 되고 있습니까? 위험의 외주와 김용균법 이거 통과되었는데 정작 발전소 업무와 현장은 예외가 되고 건설기계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예외로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꼼수 비례정당 만들어서 소수정당, 진보정당 죽이는 거 보면 말도 안 나옵니다. 2020년 1월 9일 여야는 데이터 3법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기업 간 익명으로 거래가 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힘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라 반노동 정책만큼은 미래통합당과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제가 진보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을 겪은 한국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윤보다는 생명, 효율보다는 안전, 경쟁보다는 협동,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발암물질 공익기업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암 환자 60명 제한으로 북이 주민들, 청주 시민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국 폐기물 청주 소각 비율이 18%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민 불안이 엄청 많은데 또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시설 금강유역청에서 승인했습니다. 발암물질 대량 발생 기업 유치해놓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랑하는 정치인, 청주시에 핵발전소 한 기에 맞먹는 LNG 발전소 짓는 거 도와주는 정치인,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관료들 싹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도 안 하는 짓을 SK가 하게 냅두면 되겠습니까? 민중당이 최초로 제기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환경부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에 민간이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포함시키게 되면 소각장 집중 문제 다소 해결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발의한 다른 두 정당의 후보들 법률 개정안 꼼꼼히 보았습니다. 변재일 의원님의 개정안은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많으니 지방기업세 좀 더 달라, 기업 벌금 좀 더 내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주민 의견을 조금 더 담아달라는 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예정 법안들로 선거용 민심 달래기 수준이었습니다. 민중당 기호 7번 이명주는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와 관리 주체를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더 강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법 제정하겠습니다. 소각장 폐쇄시키겠습니다. 0.1% 특권층, 자산몰수, 서민 재분배로 사회 대개조 시작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불평등에 있으며 그 근원은 자산에 대한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횡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며 국민의 노후재산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5,865억 원 손해를 끼쳤습니다. 많은 재벌 대기업 집단들의 총수들은 회사 돈을 이용해 뇌물을 공유하거나 불법, 편법 승계를 도모하거나 불법적인 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법은 이러한 불공정 자산에 대한 몰수를 말합니다. 기호 7번 민중당 이명주는 범죄 수익 환수법, 일명 삼성 이재용법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수당 법제화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이 충북 이시종 도지사한테 관시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난 70년간 이 땅의 식량 주권을 수해온 국민들이고 농산물 가격 폭락과 WTO 개발도상국 지위로 포기로 농민들 살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식량 수출 국가들은 식량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국가는 이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민중당 이명주는 전농 충북도연맹과 함께 농민수당 법제화 반드시 하겠습니다. 매년 농민수당 360만 원 지급하도록 농민수당 법제화 법 만들겠습니다. 0.1% 특권층이 대한민국 부의 30%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와 같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숨막혀 죽었습니다. 가계부채가 1,600조인데 기업이 사내유보금은 1,600조나 쌓아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마저도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서 농민들 살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출생률이 단 한 명도 되지 않는 나라, 텔레그램 N번방 같은 성착취 사건이 비일비재한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불공정 불평등으로 점철된 부의 양극화, 사회구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학재단 대물림 특권으로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금수저가 할 수 있겠습니까? 16년째 직업이 국회의원인 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1600만 명 국민이 만든 촛불혁명의 완성, 불공정, 불평등 대물림 특권을 막는 세대교체,
정치혁명, 민중당 기호 7번 이명주로 이루어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주 후보의 연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허원 후보의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배당금당 8번 후보 허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0년 역사를 가진 3.3 정책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데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3.3 공약을 우리나라에 펼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대표적 3.3 정책의 제일 중요한 것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인구 절벽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서 그 나라가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도 시급하죠. 그리고 아기 낳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30년 전에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호응을 많이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호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절실한 그 정책이었다고 지금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그 공약을 낸 결혼 공영제인데요. 결혼 공영제는 18세 이상 누구에게나 150만 원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또 결혼한 청년에게는 결혼 예약금 1억하고 주택 자금을 2억을 무이자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나면 또 5천만 원을 지급하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과도한 발달로 이제 부자는 더욱더 과도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그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누구나 중산층을 누릴 수 있게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7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서 22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대처 자금으로 그 정부에서는 20조 원 정도를 세워서 100만 원을 빌려준다. 뭐 이런 정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국가혁명당의 근본적인 정책은 1600조나 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에게나 18세 이상 누구에게나 1억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600조나 되는 가계부채가 대다수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배당금을 매월 평생 지급하는 제도는 이러한 극단의 망국적 현상을 자연스레 해소하는 특별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참 미지수인데요. 이러한 이 막막한 상황을 타결할 수 있는 그 1억 지불을 하는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고요. 기타 3.3 공약 중에 그
그 신용불량자 있죠. 신용불량자에게는 20년 무이자로 그 자금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징병제이지만은 모병제를 도입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이라도 받아서 그 제대를 할 때쯤 되면은 사업 자금이라든지 부모님의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1,600조의 가계 부채 해소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고, 이러한 그 발목 잡는 이러한 그 부채 문제, 이자를 내다 보면은 돈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이라 이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애 공영제가 있는데요. 출산이나 연애도 국가에서 관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그 청춘 남녀가 모임에 나오면 2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연애 공영제를 도입을 하고요. 또 장례도 공영제로 그 장례식장에 1,000만 원을 보내서 그 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3 정책은 그 단방적인 처방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우리 국가의 마이너스 상태를 플러스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병든 사람의 그 중환자의 그 상태, 중환 상태를 하나하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원 후보의 연설 들으셨습니다. 이 연설회가 청주시 청원구를 대표할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